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종목은 중간 리뷰, 한 종목은 신규 종목 리포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포인트로 잡은 새로운 종목은 RFHIC입니다. 제가 통신 종목 관련돼서는 주로 리포트를 잘 드리진 않는데 오늘은 한번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특히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5G 어드밴스드 이쪽 관련된 쪽에서 조금 제가 볼 때 세간의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4분기에 피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적 좋았는데 그 구간에서 움직임 보고 생각해 봤을 땐 올해도 실적 예상치가 그렇게 움직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저는 좀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을 것이면 틀림없으나 지금은 상당히 낮은 구간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5월 초 아니면 6월 초 이쯤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TSMC가 지금 지진 때문에 가동이 좀 멈춘 영향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도 에이징랜드만큼은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술적으로는 공략 포인트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대시시스텔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보고 리뷰하면서 전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FHIC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5월 초 아니면 6월 초쯤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설명을 하죠. 그러면 저점 구간은 언제쯤 형성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분기 실적 발표가 이 회사가 나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예, 그때가 저점 구간의 중심 쪽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 분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리포트는 잘 드리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RFHIC 정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2023년과 2024년도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변화가 오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는 아주 좋은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에 쏠려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1분기 가장 저점이고 2분기부터 개선되어져 가는 것. 그러면 2분기 우리 중간에는 어딘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살펴보셨으니까 우리가 뭐 내용들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말로 하면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뭐 통신시장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일 거고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주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이쪽 분야가 잘 판매가 되는 것들이 일단 민간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뭐 국방 분야, 방산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좀 쏠려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고요. 글쎄요, 2024년도 지금 그래서 뭐 한국이나 미국, 인도 주파수 경매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쨌든 저는 이 내용들을 갖다 다 알든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핵심적인 건 전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잘 나가고요. 뭐 그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고 항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 4분기가 가장 좋았다라는 것들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설명하는 것일수록 사설이 좀 많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분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오른쪽으로 갈 것 같고 사실은 턴어라운드 시그널은 차트적으로 봐도 한 번 정도는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봐줄 때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TP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놨는데요. 목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4만 원까지 찍어놨는데 저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가면서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약간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월이나 6월쯤 스타트를 끊어서 적어도 3분기 초에서 말 이 사이까지는 한번 홀드하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면서부터 어떡합니까? 예,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가면서 수익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포워드 가이드를 살펴보면 여기 화살표를 제가 그려놨는데 좀 보시기 편하라고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이렇게 3분기는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보실 때는 뭐 19억, 35억, 140억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이 저렇게 늘어나는데 자, 그럼 4쿼터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저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다가 4분기부터, 지난해 2023년 4분기부터 보면 이렇게 피크 쳤다가 지금 1분기 내려왔잖아요. 그럼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실적 차트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맞는지 한번 우리 차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주가가 이제 하락을 쭉 했잖아요. 실적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4분기 때 피크 찍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눌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1분기가 바닥권 아닙니까? 여기 아니면 여긴데 지금 거의 그 구간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뭐 매크로가 안 좋아서 좀 더 아랫방으로 눌린다고 한다 하들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보면 15,000원 정도면 아주 리즈너블한 구간이다. 그래서 15,000원과 14,000원. 지금 사실 장세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매크로 안 좋을 때 1월달 안 좋을 때 이 구간에서 대부분 바닥권이 이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222등평선 윗단으로 올라오는 구간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고요. 그 후반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즐겨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즐겨보시면 어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4분기 예상 실적이 140억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가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4만원 보는 거 극히 무리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가시는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웬만해서 장기 포인트 잘 드리지 않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한번 쭉 움직여 주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렇겠죠. 이런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과거 백투너홀로 가는 그런 차트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한 구간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다음번에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또 매수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저 실적 계산 정도면 24,000원 정도 무난히 가면 이 엄청난 주가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포인트가 좀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하나증권에서 얘기한 DP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상상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요. 11월, 10월 이쯤 가서 체크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변화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걱정할 게 별로 없다는 뜻이죠. 실적만 나와주면 저는 충분히 주식은 잘 가치를 구현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주가 상승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벼운 놈일수록 가볍게 또 날개 달고 올라갈 때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TSMC의 VCA 그러니까 가치기술협력사로 선정돼서 아주 최고 높은 등급의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최근에 상승했다 다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너무 지진 여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징랜드는 광교에 있어요. 공장 신사옥에.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그 앞에서 지난번에 소고기도 먹고 했는데 어쨌든 진공청소기님도 같이 그때 보신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차원에서 일단은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말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이 오늘 포인트로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일단은 윗방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매크로나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 안 좋은 때는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건 잡아놓고 트레이딩 포인트로 접근해 보는 게 나쁜 부분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만큼은 크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포인트 잡고 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땐 TCG 스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테슬라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제 배송 지연이 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슈도 좀 있고 테슬라에서 안 좋은 소식은 다 나왔잖아요. 뭐 그 직원도 감원한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또 최근에 나타난 FSD에 대한 그 월 사용료를 또 50% 할인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할 건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뭐 테슬라에서 나올 만한 또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시장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다가 악재로만 볼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여기에 대한 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는 내용들,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 이 부분이 생산되는 시점이 TCC 스틸에서 가장 중요한 턴어라운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TCC 스틸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냥 시절을 아직 잘 못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포인트를 드린 대로도 한번 계속해서 가보시는 쪽으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전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생산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는 TCS들이 생산한 니켈 동원 강판이 상신 EDP라든지 동원 시스템즈에 공급을 해서 원통형 이 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캔을 만드는 건데 뭐 그런 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TCS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현재는 없어요. 동국산업이 진출한다라고 했지만 아직 생산 설비나 시설을 갖다가 다 진행하는 것들은 아니다. 향후에 예를 들면 미래 발전적인 요소를 제시한 것뿐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당장 올해 실질적인 작업이 나오고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으면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건 저는 좀 우리 투자자로서 좀 매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양봉 뜰 때 한번 매수하고 여기서도 매수했다 칩시다. 또 여기서도 오늘 양봉 뜨니까 매수했다 치면 평균 매수 단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항상 우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미스테이크가 생겨도 양봉 뜰 때만 매수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하락일 땐 양봉 개수가 많아요. 음봉 개수가 많아요. 음봉 개수가 많으니까 양봉이 뜰 때 어떻게 돼요? 양봉이 자주 뜨면 자주 뜰수록 아랫단으로 내려가는 거 이젠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도 상당히 쉬운 부분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은 분들이 그냥 빨리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졸아서 아무 짓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 맨 첫 방이 1번 위치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1번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것들이었고요. 두 번째 라인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올 것 같은데 매크로가 안 좋아서 또 눌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이 자리여야 됩니다. 여기 지금 121평 라인. 그래서 보통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이동평균선 라인을 상당히 많이 봐요. 그래서 저것이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들은 뭐라 그래 생각하면 좋겠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스펙 라인. 제가 지난번에 리포트 드릴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구간이 이 스펙 안에서 노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잘 전략을 짜는 거죠. 항상 좋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대해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안 될 경우에 뭐 버려버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투자자든지 투자했는데 투자 판단 미스가 생겼다고 판단이 들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미래가 아직도 확장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도래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기대해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잘 하고 가시면 좋은 성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저 구간대로. 그래서 저 매수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부분을 잘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현금을 좀 마련한 것들 가지고 이런 곳에서 계속 또 매수를 하면서 매수 단가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공장 가동 처음으로 테스트 가동 4680 배터리 들어가는 게 8월입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 그 전에 항상 뭐 시장은 선반영하니까 지금 5월달, 6월달 이 과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피해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 구조이 어떻게 돼요? 더 낮은 구간이 잘 형성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 많이 보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